대치동 입시의 명문, 대치동 보감학원 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학년도 고3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 영역을 총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와 문제별 간략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번 육모의 영어 난이도는 최근 5년 동안 출제된 모의평가와 수능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서는 예상 1등급 비율이 4.2% 정도로 예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전년도 수능의 4.7%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실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극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이 수능이 아니라 모의평가였다는 게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독해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1번 C 밑줄 의미,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은 무난한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21번 문제는 burnout과 관련된 내용인데 사째 줄의 스펙트럼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면 이 글의 내용의 전개를 파악하기 쉬웠을 것이고 22번과 23번 문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첫 문장에서 정답이 거의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4번 문제의 선택지 1번의 journey가 역사를 비유적으로 의미한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입니다. 둘째,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이번 어법 문제는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선택지 2번은 단순히 능동태, 수동태 구분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어법상 능동의 형태가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상 수동태의 꼴로 바꿔야 합니다. 이처럼 어법 문제는 반드시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서 풀어야 이번과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셋째, 31번, 32번, 33번, 34번 빈칸 추론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31번 문제에서는 Analog Environment와 Digital Environment의 차이를 이해해야 하고 다섯 번째 줄에 The Physical Medium의 예로서 종이를 떠올릴 수 있다면 디지털 환경의 매체의 예로서 컴퓨터 스크린이 생각난다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32번 문제는 여섯 번째 줄 An important aspect of creativity is often ignored. Generating creative ideas rarely is the final goal.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3번은 내용이 추상적이라서 잘 읽히지 않는 지문이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고 그 주제는 환경과 주관적 경험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착안하면 정답을 고를 수 있지만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독해 문제를 18번부터 순서대로 풀고 있었다면 이미 33번을 풀 때쯤이면 이미 멘탈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멘붕은 34번 문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정말 안 읽히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지문일수록 확실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11번째 줄에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의 I believe가 마지막 문장 I believe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consistent와 전치사 across의 의미를 잘 해석하고 선택지 4번의 outweight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넷째, 순서 문제인 36번, 37번 문제도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36번은 정답이 하필 1번 A, C, B였습니다. 모의평가나 수능에서 순서 문제의 정답이 1번이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두 번이었기에 수험생들은 허를 찔렸을 것입니다. A, C, B는 정답에서 일단 제외시키는 수험 관행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문제였으니 앞으로 수능에서는 열린 마음으로 선택지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A의 마지막 New Plant Growth의 내용이 C의 The Young Shoots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내용상 그리고 정관사 뇌를 통해 확실해 보이므로 A에서 C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지를 소거하면 나머지 1번과 2번을 놓고 고민했어야 했던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37번도 지문의 길이도 길고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잘 안 읽히는 지문이었습니다. A의 there의 정체가 내용상 C의 마지막 줄에 Learning Facilitators 하는 것을 감안하면 C에서 A로 이어져야 하므로 정답은 3번, 4번으로 압축됩니다. 그리고 나서 B를 순서상 제일 먼저 놓아야 할지 아니면 제일 끝에 둬야 할지를 내용을 통해 알아내야 하는데 이것도 말은 쉽지만 수험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38번, 39번 문장 삽입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환경세와 관련된 38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읽지 말고 본문으로 천천히 읽어 내려가면 선지 4번 부분에서 뒷문장의 연결사 nevertheless와의 관계상 논리의 비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활용해 정답을 골랐다면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는 것보다는 쉽게 정답을 골랐을 겁니다. 39번은 난이도 상의 문제였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this active involvement의 내용은 본문의 it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를 가리키는 내용임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수험장에서는 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involvement가 관여, 개입이라는 뜻이고 departure가 출발이 아니라 벗어남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야 종래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개입이라는 의미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요 문제별로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6월 모의고사 이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제는 수능 영어를 단순히 영어 감각으로 접근해서 푸는 어리석은 생각은 제발 버려야 합니다. 평소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꼼꼼한 해석을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긴장된 수험장에서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구문으로 만들어진, 게다가 내용까지 이해하기 까다로운 수능 영어 지문을 해석해서 정답을 맞추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점은 영어 문제 풀이의 왕도는 요지 파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어 문제 풀이 스킬이다 뭐다 이런 것을 찾아 대치동 바닥을 헤매지 말고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에 집중하세요.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독해 지문의 요지를 중학교 1학년 동생에게 한 두 줄의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추게 됩니다. 다만 빈칸추론 문제와 순서 문제는 다른 문제 유형보다 더 예민하게 요지 파악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발 단어의 뜻만 달랑 외우지 말고 그 영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를 단어의 발음과 철자 위에 옷을 입히듯이 입히는 연습을 하세요. 그 옷은 그 단어가 쓰인 문장을 훑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리내면서 단어를 외우시고요. 그래야 소리의 옷도 입혀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특히 첫 문장을 천천히 두 번 읽고 해석하는 인내심을 연습하세요. 첫 문장이 너무 짧으면 두 번째 문장까지요. 한국어로 글을 쓰든, 파푸아 뉴기니 말로 글을 쓰든, 영어로 글을 쓰든 간에 첫 문장 쓰기가 가장 힘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제를 담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독자의 흥미도 유발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독자로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첫 문장 속에서 주제나 주제의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앞으로 올바른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대로 하지 않고 허튼 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공부를 하기 싫은 겁니다. 그냥 때려치우세요. 이상으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서 총평과 문제별 분석 그리고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여정의 대치동의 다이아몬드 더 럭 숨은 보석, 저희 보감학원이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